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죠. 19년 만에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을 할 계획인데요. 의사단체는 전문가 집단과 상의 없이 정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성은 2시간 동안 병원 8곳을 떠돌다 숨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 부산에서도 심정지 상태였던 60대 여성이 30분간 병원을 찾다 사망했습니다. 모두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였지만 이들을 봐줄 의사는 없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119 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헤맨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환자 재이송 사유 10건 가운데 3건은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19년째 3,058명에 머물던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 2,000명 늘어나 5,058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등 지역 대학과 거점 의대 신설을 강조해온 포항시는 정부 발표를 반겼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엔 의대 신설 등 구체적인 증원 방식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도록 학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협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을 정부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목별 의료비가 불균형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도 커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건보 재정 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에 가해 나가야 할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며 총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와 관련해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이 피부과 진료 예약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 중 피부과만 유일하게 당월 예약만 받으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제보된 충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관련 민원 내용입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피부에 반점이 생겨 지역 대학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예약 신청을 문의했는데 다음 달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받아 황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민원인은 고향인 청주에 내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일 만에 진료를 받았다며 충북대병원 피부과 진료 예약 방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취재진이 전화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니 진료 과목 중 피부과만 유독 한 달 이후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피부과 인터넷 예약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달 거는 예약 할 수가 없. 원래 당일 것만 열어놓으셨어요. 다음 달 거는 보통 거의 마지막 주 그 정도에 여세요. 이거 다른 과는 안 그러던지. 피부과에서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충북대병원 피부과 예약이 지금과 같은 방식이 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취재진이 다른 지역 대학병원에 확인해보니 충북대병원 피부과처럼 예약을 한 달 이후 받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진료 예약이 지금이 아니라 한 달 뒤쯤에 좀 가능한지. 예약은 피부과
지금 3월 말 정도 되긴 하시거든요. 취재진이 해당 내용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충북대병원 측은 하루 만에 피부과 진료 예약을 3개월 이후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예약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했을 뿐이라며 전공의가 새로 충원돼 예약 시스템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얼마 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도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연기가 시야를 뿌옇게 가립니다. 소방대원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3일 기장군 장안읍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10여 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 진화했습니다. 6일에는 남구 용호동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얼마 전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이후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은 7년째, 화재 진화 수당은 22년째 동결된 상황 속에 여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소방관 10명 중 4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신적인 이상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근골격계나 직업 관련 발생하는 암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시급히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관이 진압활동 중 순직할 경우 유가족의 생계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을 충분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해서 지난 2010년부터 19년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4명,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90명에 이릅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최전선에 나서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단순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적 관심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늘봄 학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100명이 넘는 전담 인력을 투입해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인력 운영과 관련 예산 지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 학교를 놓고 교육 현장에선 교사 행정 업무 가중을 이유로 그동안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늘봄 관련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 당장 1학기부터 각 학교별 기간제 교원을 두고 2학기부터는 공무원과 단기 계약직, 퇴직 교원 등 늘봄 실무원을, 오는 2025년에는 지방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 지원으로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충북도 교육청은 1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운영할 도내 초등학교 100곳에 투입될 기간제 교원 80명과 단기 계약 행정 인력 34명, 이들을 도울 자원봉사자 100명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담 인력 충원으로 교사 업무 가중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름 이제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나 이제 지원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 또 애를 쓴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인력하고 재정 지원이 없이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들은 부사의 노동적인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학교 내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역시도 개선되지 좀 않는다. 이에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집중지원 TF를 출범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 내 정책과 예산 담당 부서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업무지원단과 늘봄 운영학교 교직원이 모인 현장지원단, 대학과 연계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늘봄학교 연착륙을 돕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이제 부감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을 저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면서 늘범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범학교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남은 기간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한편 유아교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이후 지방단위 업무 이관도 차례로 이뤄질 예정인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원활한 협력을 약속한 경북도와 교육청. 제도가 정착하려면 기관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6월부터 교육부로 이 아이들 보육 교육이 일어나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지방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보 통합하더라도 같이 할 테니까 특히 어린이집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도청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점은 다 장점만 따서 잘 하도록 그래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궁금해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재 유보통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는 조직법이 통과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방 차원이거든요. 지방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관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업무 이관 대상인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걱정이 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차이도 있지만은 어린이집 간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를 선택하든지 경북의 아이들은 똑같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좀 불리한 게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유치원하고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이. 그 대신에 어린이집을 좀 규모화할 필요가 있어요. 규모화. 너무 애도 없는데 다 나눠서 가니까 선생님은 다 있고 어떻게 할 거냐.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유보통합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곳을 정해 운영할 예정인데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올 연말 유보통합 모델 확정 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딸이 보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딸을 구하러 간 부모님이 마주한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진 건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함께 식사까지 했던 딸의 남자친구였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의 사건은 속칭 바리깡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새벽에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빼앗고 때리더니 이틀 후에는 너를 마음껏 폭행하겠다며 구리시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서 감금 폭행했다고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금 과정에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성폭행의 불법 영상 촬영을 하고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범행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쉽게 도망을 갈 수도 없었던 것이 도망을 가면 네가 아끼는 반려견을 죽이겠다,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뿌리겠다와 같은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 결국엔 딸을 구하러 간 부모님의 신고로 체포가 됐는데요. 자, 드디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성폭행 및 감금 폭행 강요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그리고 증거인 휴대폰 몰수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악질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모든 혐의가 또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 피해자 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걸 또 참 당황스럽지만 고맙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성폭행 특례법 그리고 협박, 감금, 폭행 등으로 기소가 된 바 있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1심에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으로 기소를 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강간의 가중 요소는 4년에서부터 7년이고 강간치상은 6년에서 9년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다면 형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법명이 강간이든 강간치상이든 사실 형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지도 모르는데 공소장이 변경이 돼도 6년에서 9년. 자, 일단 7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초범이기 때문에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초범이라 감형을 한다. 바리깡 폭행남이 초범이라는 사유는 저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볼 때마다 납득은커녕 국민들의 좀 화를 돋운단 말이죠. 네,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초범인 것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감형 사유인 것은 맞고요.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초범인지 또는 재범인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초범이라서 조금 봐준다기보다는 재범이면 봐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일을 제가 해보면 어쩌다 한번 잘못한 사람은 매우 적고 네. 실제로는 전과 5범, 10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상습도 결국에는 재범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애초에 처벌을 강화를 하면 재범을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양형 배경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그간 가해자는 사과나 반성은커녕 합의하에 머리를 밀었다,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맞는 걸 합의하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금을 냈단 말이죠. 피해자 측은 감형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언론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양형 요소에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형사 공탁금 제도라는 것은 사실 약간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단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에 더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사실은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양심은 어디에 둔 건지 이 점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성범죄, 데이트 폭행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또 하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자, 이런 지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안마다 좀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지 않느냐는 점으로 오히려 조금 더 경하게 좀 사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또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대부분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약간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들을 좀 접하다가 보면 접근 금지 같은 처분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모습이 멋있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날, 그 시간에 갇힌 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뻔뻔한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오면 그만이겠지만 피해자의 남은 삶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여름 장마철에나 자주 나타나던 도로 파임 현상인 포트홀이 한겨울인 요즘도 흔해지면서 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겨울과 봄 날씨를 널뛰게 하는 이상 기후가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파인 도로를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인근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 성 한 곳 없이 파여 있거나 땜질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차량들은 도로 위 구멍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쳐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파손될 위험이 큽니다. 아주 시골길만도 못해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에 충격이 많이 오죠. 이 하체, 그 서스펜션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은 얼라이먼트도 돌아가고. 지난달 31일 제주시에서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16대가 타이어 펑크와 차체 손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포트홀이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작은 포트홀이라도 빨리 달리면 그만큼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시내에서 발견된 포트홀은 1,649개, 직전 달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2021년과 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포근하다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는 이상기후, 그리고 42년 만의 폭설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눈이 온 뒤 기온이 오르면 습기에 약한 아스팔트는 포트홀 발생 위험이 큽니다. 지층에서 물이 흡수되고 그게 얼었다 녹으면서 지형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라서 기온의 급격한 변화와 습기가 만나면 파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급히 꺾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포트홀이 보이면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올해 첫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모은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청약통장 4만여 개가 몰렸습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시나 로또 분양은 달랐습니다. 지난 6일 잠원동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442대 1. 81가구 모집에 35,8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특별 공급을 합하면 청약 통장 4만 5천여 개가 몰린 겁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7억 3,300만 원에서 17억 4,200만 원. 강남권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어도 5억, 많게는 1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메이플자이는 오늘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넉넉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계약금이 분양금액의 20%고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돼 입주 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고. 올해 첫 강남권 분양이 흥행 성적표를 내면서 다음 타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상반기 신반포 15차가 263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고 방배 5구역 1,200여 가구, 방배 6구역 460여 가구가 하반기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이에 반포 3주구와 1, 2, 4주구 등 서초에서만 대여급 알짜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원펜타스는 아직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7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3주구는 더 늦어지기 때문에 뭐 7천에서 7,200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 다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진 분양가 탓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어 청약시장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항상 기름때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와 일반 가정의 세탁기로는 작업복의 묵은 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해주는 서비스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한 중소기업. 철강설비 기자재 납품업체인 이곳 근로자들의 작업복에는 늘 묵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기름때를 피할 수 없는데 세탁을 해봐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작업복을 입는다는 생각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도 안 빠져 껌해져요. 그럼 그걸 다시 우리가 입고 다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마음도 좀 그렇고.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이런 기름때를 지울 수 있는 전용 세탁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포항시는 포스코 휴먼스와 손잡고 근로자 작업복 공동 세탁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포스코라든가 혹은 현대제품 큰 회사들은 도어니스하고 자체 세탁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50 미만의 영세 작업장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영세 작업장에 근로자 작업복을 포항시가 근로자의 작업복을 수거해 포스코 휴먼스에 전달하면 세탁에서부터 수선까지 이뤄져 다시 영세 사업장에 전달되는데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됩니다. 포항시에서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복지 혜택의 하나로 그 노동복을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씻어서 주는 것을. 포스코 휴먼스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최신 설비를 통해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금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한편 포항시는 공동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경우 수거 차량과 운전자, 수거 담당자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 부산 지역 기업의 86.4%는 4일 동안 휴무하고 65.9%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11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4%가 이번 설 연휴에 4일 동안 쉰다고 답했습니다. 2일 이하 휴무는 6.8%, 3일 휴무는 4.5%, 5일 이상 휴무는 2.3%로 조사됐습니다. 포항 삼척철도와 포항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두 철도 사업 전 구간 개통을 위해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에 특고압 수 배전 설비 공사를 끝내고 6일부터 전원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계획된 종합시험 운행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